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오늘은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MCU의 진짜 만다린을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원작 속의 만다린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린이 나름대로 아이언맨의 인기 있는 숙적이고 다양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프로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다린은 아이언맨의 숙적으로 스탠리가 쓰고 돈 핵이 그려서 1964년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 50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의 실명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저 만다린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모호한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다린의 아버지는 혁명 이전에 중원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중 하나였으며 칭기즈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국의 귀족이었는데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때문인지 부모님은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고 고모가 어린 만다린을 키웁니다. 만다린을 귀족적으로 열심히 키우느라 남은 돈을 다 쓰게 되어서 유년기 즈음에 만다린은 빈털터리가 되는데요. 세금을 내지 못하자 추방당한 만다린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영혼의 계곡이라는 미지의 장소로 가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우연찮게도 그곳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를 방문했다가 사망한 용처럼 생긴 외계인 악손 카르의 유골과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죠. 마쿨란의 네 번째 행성에서 온 이 우주선의 기술을 연구하고 터득한 만다린은 우주선의 핵심 동력원이었던 10개의 반지 사용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이 10개의 반지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계곡 근처의 마을을 시작으로 자신의 새를 불려나간 만다린은 결국 중국 정부도 손쓸 수 없는 거물이 됩니다. 만다린은 마쿨란 기술을 배운 덕분인지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타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게도 바로 토니 스타크였죠. 토니가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과 정찰기를 만다린이 훔치자 아이언맨이 직접 중국에 가서 만다린을 조사하고 막게 됩니다. 이때 아이언맨의 기술에 감탄한 만다린은 아이언맨을 자신의 상대라 생각하고 그를 막기로 했습니다. 만다린은 중국군을 이용해서 아이언맨과 둘의 세력을 같이 괴멸시키려고도 했고 땅속에 고대부터 봉인되었던 외교 로봇을 화산을 동력원 삼아서 일깨운 뒤 울티모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언맨과 싸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벤져스의 악당 소즈맨을 납치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어벤져스와 싸우라고 명령을 했지만 소즈맨이 배신해서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닥터둠의 초대를 받아서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우먼의 결혼식을 회방 놓으려고도 했죠. 또한 아이언맨인 줄 알고 텔레포트로 납치했으나 토니 스타크의 비밀 신분을 유지해주려고 잠시 파워수트를 입은 해피 호건이 납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진짜 아이언맨이 분노하면서 중국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다린의 성을 파괴하고 만다린을 아주 혼쭐을 내주는데요. 만다린은 정작 텔레포트로 우주기지로 도망을 가서 혐오강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다린은 리빙 레이저, 울티모, 소즈맨, 파워맨, 스커지, 인챈트리스를 소집해서 전세계 곳곳에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어벤져스가 각각 팀을 나눠서 이들을 상대했고 간신히 만다린의 기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들은 만다린이 만든 혐오광선에 노출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만 하필 와스프는 만다린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만다린을 증오하게 되었고 만다린을 공격하면서 계획은 무마됩니다. 만다린은 우주기지 밖으로 빨려나가고 어벤져스는 그 기지를 파괴하죠. 그러나 만다린은 죽지 않았고 고비 사막에 가서 새로운 세계 정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헐크를 조종해서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닉퓨리의 도움과 헐크의 분노로 만다린은 실패합니다. 이후엔 헐크와 싸웠던 샌드맨을 이용해서 헐크를 다시 한번 이용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이제 만다린은 다시 아이언맨에게 돌아와서 미국의 임시 작전 기지를 만들고 아이언맨이 정말로 토니 스타크인지 그래서 아이언맨을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줄 미리 알고 계획을 해놨던 아이언맨은 무사하게 탈출을 하고 분노한 만다린이 당시 토니 스타크의 여친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다린은 도망치다가 체포됐는데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다음 작품에서는 베트남에 있었고 베트남과 미국 양쪽 모두를 죽여서 베트남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월남전의 악당으로 나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그를 막았죠. 이후 중국으로 돌아온 만다린은 아이 오브 인, 음의 눈이라는 중국의 고대 마법사
마스터들이 만든 보물을 이용을 해서 10개의 반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다린은 이걸 찾기 위해서 당시 티벳에 있던 이뉴먼즈의 왕가에 접근해서 그들을 속여서 아이 오브 인을 차지했는데요. 블랙볼트가 결정타를 날리면서 만다린은 패배하게 됩니다. 10개의 반지는 아이 오브 인이 묻힌 곳에 같이 묻히게 되는데요. 반지를 잃은 그는 다시 영혼의 계곡에 가서 우주선을 살피던 중에 머리띠를 발견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다시 반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띠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의 악당 중 하나인 유니콘이 만다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날 도와서 아이언맨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다린은 이에 응해서 같이 싸웠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머리띠가 자신의 정신을 유니콘의 죽어가는 몸 안에 넣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다린은 서둘러 중국으로 도망치죠. 그러나 중국에 돌아가자 자신의 기지는 이미 옐로우 클로라고 하는 또 다른 중국의 악당에게 먹힌 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다린은 일본 출신 뮤턴트 선파이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억지로 도운 선파이어 덕분에 만다린은 원래 자신의 몸을 되찾게 되었고 이후 옐로우 클로에게 공격을 가해서 본진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결전에서 만다린은 자신이 싸우던 옐로우 클로는 마치 둠보처럼 옐로우 클로의 로봇임을 알게 되었고 이 로봇이 폭발하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만다린은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던 머리띠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식을 아예 10개의 반지 속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다름 아닌 옐로우 클로의 부하이자 권력욕의 눈이 먼 록도라는 인물에게 발견이 됩니다. 만다린은 반지를 통해 록도의 영혼과 정신을 잠식을 했고 그는 10개의 반지 중 물질 조작 반지를 이용해서 록도의 몸을 어린 자신의 몸으로 만들죠. 이후 그는 아이언맨을 다시 납치해서 볼장을 보고자 했지만 정작 그때에도 토니는 파워수트를 입지 않고 있었고 M1 마이클 오브라이언이라는 형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아이언맨이 되어서 마이클을 구하고 만다린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후 만다린은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폭탄으로 만들어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자 했지만 아이언맨과 블랙팬서의 합동 반격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만다린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요령으로 중국의 곡물지대를 모조리 초토화시키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아이언맨이던 워머신과 맞붙게 됩니다. 이후 아이언맨에 복귀한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홍콩 지부를 런칭하려고 하자 만다린은 장통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의 재계와 정계를 조종하면서 토니를 막습니다. 그는 일부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임무 때마다 반지 중 하나를 주었고 토니의 지인들을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이언맨이 만다린과 싸우고 그를 쓰러뜨리자 반지는 약해진 만다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에게서 떨어져서 만다린에게 돌아갔는데요. 때문에 핸드는 약해지게 되고 토니의 지인들은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만다린은 사일로크라는 뮤턴트가 일본의 닌자 콰논과 몸이 하나 될 때 그녀를 도왔고 이때 그녀를 세뇌해서 그녀를 자신의 부하인 레이디 만다린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만다린은 악당들이 수적 관계가 있는 히어로들이 아닌 다른 히어로들과 싸우는 이벤트 액츠 오브 벤전스에서 활약했는데요.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만다린은 어벤져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기울자 때마침 나타난 악당 위자들을 어벤져스가 체포하게 만들고는 도망치는데요. 만다린의 이런 행동은 닥터 둠, 레드스컬, 킹핀과 같은 악당들의 수뇌부 사이에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액츠 오브 벤전스 이벤트가 끝나자 사일로크를 울버린과 주빌리가 만다린으로부터 구해주었고 이 셋은 닌자 조직 핸드가 만다린을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만다린은 자신의 반지 중 하나가 사실은 위조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하 중 하나가 자신을 속이고 반지 중 하나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사는 마법사 첸 허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만다린은 첸 허를 만나는데요. 첸 허는 그에게 진품 반지를 돌려주었고 진짜 반지를 찾자 만다린은 쓰러지면서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만다린은 우주선에서 그가 반지를 발견했을 때 사실 그곳에서 핀팡품도 있었음을 제대로 드디어 기억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만다린에게 첸허는 자신을 영혼의 계곡에 데려가 달라고 제안을 했고 만다린과 첸허는 같이 그곳에서 핀팡품을 봉인해제합니다. 중국 핀팡품으로 중국을 공격하며 중국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한 만다린은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이언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언맨이 만다린과 핀팡품과 싸우는 동안 많은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됩니다. 핑팡 품은 외계인이고 그저 용을 닮은 것 뿐이었으며 마쿨란의 네 번째 별의 이름은 카카라나 사라이고 핑팡 품은 외계에서 같이 온 카카라나 사라인들의 일행의 보디가드였으며 많은 카카라나 사라인들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변신해 있고 그들 중 리더가 무려 첸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첸허는 그제서야 본래의 모습인 용으로 변한 뒤 인류의 숨어사는 동족들에게 나타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만다린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고 반지를 내놓으라는 핑팡 품을 거절합니다. 그 뒤 아이언맨과 워머신과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하는데요. 아이언맨은 만다린의 10개의 반지의 힘을 얻어서 용들과 싸우고 만다린은 아이언맨의 승리 덕분에 승리하지만 이때 두 손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만다린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지구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걸 찾았습니다. 만다린은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이용해서 중국을 전기가 없던 시대로 시간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벤져스 아바타스 오브 만다린이라는 팀을 만들게 되죠. 아이언맨은 포스웍스와 워머신과 힘을 합쳐서 간신히 만다린을 막았으나 만다린에게 정체가 들통나고 맙니다. 만다린을 막을 더 간절한 이유가 생긴 아이언맨은 테크노 올가닉 바이러스를 만다린에게 퍼뜨리고 만다린을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되고 맙니다. 아이언맨은 만다린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붕괴되기 직전에 만다린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홍콩 지구 청소부로 현실 조작시켜 놓았죠. 그러나 만다린은 결국 기억을 되찾게 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는 드래곤 오브 헤븐이라는 거대한 용 모양의 기지 겸 로봇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투 후에서야 아이언맨은 만다린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아이언맨은 온슬로트와 싸운 뒤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어서 만다린은 다시 돌아온 아이언맨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적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쳤던 것이죠. 기지가 폭발하면서 만다린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언맨은 이번에도 그가 어떻게든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싸울 것을 걱정합니다. 만다린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몇 년이 지나고 만다린의 아들 테무친이 아이언맨과 싸우게 되는데요. 아이언맨은 반지가 없어도 테무친이 만다린만큼 위험한 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테무친이 아이언맨과 싸우는 동안 한참 뒤에 칸이라는 이름의 어느 노년의 두 손 없는 남성이 수감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가 만다린이라는 것을 안 어느 극단주의 단체들이 그에게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반지들을 주면서 우리와 함께하면 이 반지를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그들을 모두 죽인 뒤 그 반지를 모두 차지하는데요. 이때 이 반지를 자신의 척추에 삽입하고는 깜빵에서 사라집니다. 만다린은 이제 템 보르지긴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면서 프로메테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수극을 준비했는데요. 마야 한센의 죽음을 위장해서 그녀가 익스트리미스 기술을 분사형 바이러스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와 무기거래상 그리고 독재자들을 자극해서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를 전 인류에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살아남은 진화된 인류만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맨이 당시에 쉴드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템 보르지긴이 만다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직접 대면하면서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사일들은 발사된 상황이었고 아이언맨은 미사일을 해킹해서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가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이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경로한 만다린은 바로 앞에 있는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 보관통을 파괴, 자신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켰는데요. 아이언맨은 그 즉시 그를 얼려서 그를 체포합니다. 체포된 만다린은 익스트리미스 바이러스에 의해 껍데기만 남겨진 상황이었죠. 2010년에 나온 인빈시블 아이언맨 애뉴얼 1호에서 만다린의 기원이 새로 나옵니다. 이 애뉴얼에서 만다린은 중국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을 납치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룬 전기 영화를 자신을 위해서 만들 것을 명령했는데요. 그는 감독에게 익히 알려진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를 조사하는 감독은 이것이 거짓말임을 눈치챕니다. 결국 감독은 만다린의 진정한 기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실 아편굴의 어느 영국 창녀와 호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엄마가 아편 중독으로 사망하자 어린 만다린은 아버지인 포주를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자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도망쳤고 영혼의 계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는 익히 알려진 것 그대로였고요. 다만 그가 착용한 10개의 실린더에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사적인 영혼들이 있었고, 만다린은 자신의 진짜 꿈이 세계 정복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서 만다린 시티라는 하나의 도시도 지배를 했으며 라자라는 용병을 이용해서 무기와 마약 거래 사업에도 대대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 라자가 바로 아이언맨 1편에서 텔링즈 조직의 리더로 나왔던 그 테러리스트였죠. 심지어는 토니 스타크가 마크 1을 처음 만든 동굴에도 만다린이 있었으나 토니는 그걸 모르고 있음이 암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발견한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만다린은 극장을 파괴하고 감독을 죽였습니다. 작가 맥 프랙션이 새로 정립한 만다린의 기원과 작가 다니엘 나우프의 익스트리미스 바이너스를 사용하는 만다린의 이야기는 영화 아이언맨 3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크 리질리언트라는 스토리 끝에 샤샤 해머의 아버지가 사실은 만다린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만다린이 아이언맨의 또 다른 숙적 저스틴 해머의 딸 저스틴의 해머와 결혼을 해서 샤샤 해머를 낳았던 것이죠. 게다가 만다린은 아이언맨의 또 다른 숙적 오베디아 스테인의 아들이자 샤샤 해머의 남자친구인 에즈키엘 스테인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어서 자신의 계획에 합류시켰습니다. 만다린은 이제 에즈키엘 스테인과 같이 아이언맨의 악당들을 모았습니다. 만다린은 먼저 에즈키엘 스테인과 같이 10개의 반지들의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몸 티타노메크를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은 아이언맨의 다른 악당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계 곳곳에 문제를 일으켰고 아이언맨의 영상 자료를 조작을 해서 그가 다시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여론을 만든 뒤 국방부가 아이언맨 기술을 유사시에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언맨 대타로 워머신이 나서게 됩니다. 만다린은 워머신에게 강화된 악당들을 보내서 그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만다린도 아이언맨에게 놀라게 되는데요. 아이언맨이 이대로는 못해먹겠다면서 은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토니 스타크의 대응책으로 그는 워머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로드스가 새로운 아이언맨이 되게 했습니다. 토니가 술을 쓴다는 걸 알게 된 만다린은 토니 스타크에게 악당 몰러를 보내서 암살하라고 시켰지만 새로운 아이언맨이 이를 맡게 됩니다. 게다가 만다린의 계획은 더 꼬이게 되는데요. 자금과 시간이 부족한데도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만다린이 싫었던 에즈키엘 스테인이 결국 반란을 도모한 것이죠. 만다린은 에즈키엘 스테인을 말 그대로 정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이제 아예 아이언맨을 조종해서 티타노메크를 아이언맨이 직접 만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죠. 이때 만다린은 아이언맨이 자신의 명령을 무의식적으로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결국 아이언맨은 만다린이 원하는 대로 티타노메크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로봇들은 반지를 갖게 되고 그 반지 안에 있던 영혼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만다린의 계획이었죠. 다만 만다린은 당황합니다. 알고 보니 토니 스타크가 조종당하는 걸 알게 되고 에즈키엘 스테인을 회복시켜준 뒤에 둘이 같이 반란을 도모했던 것이죠. 토니의 반란 계획엔 만다린의 갑질을 참지 못한 블리자드, 리빙 레이저, 휠윈드도 있었습니다. 악당들이 만다린의 기지를 부수고 아이언맨이 티타노메크를 파괴하는 동안 티타노메크의 동력원을 지구 내에게서 얻기 위해 만다린이 만든 대형 드릴을 파괴합니다. 중국의 슈퍼히어로 팀 다이내스티와 슈퍼히어로 팀 트라이엄프 디비전이 나서서 아이언맨을 도와주고 아이언맨은 가까스로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다린을 체포하려고 간 아이언맨은 에즈키엘 스테인이 이미 죽였다는 걸 알고 놀라게 되죠. 만다린이 죽자 그의 10개의 반지는 쉴드 최고 보안 수준의 무기 창고에 보관되는데요. 그 창고에 같이 보관되었던 리코더 451이라는 외계인의 시체가 특정 주파수를 내보내면서 이 반지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10개의 반지들은 탈출하게 되고 지구 각각 인물들을 정하면서 이들을 10명의 만다린이라고 부르면서 토니 스타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이언맨은 아르노 스타크와 함께 이 만다린들을 모두 제압을 했습니다. 한편 닥터 둠이 만든 배틀월드에 만다린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샹치의 아버지인 푸만추와 설정이 합쳐져서
이름은 정주였고 마스터 오브 텐 링즈로 나옵니다. 배틀월드의 쿤룬의 지배자로 등장을 했죠. 시크릿 워즈 이후에도 아이언맨 코믹스에 등장한 적이 없던 만다린은 아무도 모르게 사실 살아있었습니다. 시크릿 워즈의 영향 때문인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는 다시 살아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만다린은 템 보르지긴이라는 이름으로 바론 지모가 선택한 바갈리아의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당시 하이드라는 바갈리아라는 섬나라를 지배한 상황이었고 바론 지모는 유엔이 하이드라의 바갈리아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다린이 템 보르지긴으로 유엔 연설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시크릿 엠파이어 당시 하이드라에게 세뇌되어서 완전 복수에 찬 퍼니셔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다린을 쏴 죽이죠.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만다린의 최후입니다. 언제 또 만다린이 다시 등장할지 모르지만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이 나온 만큼 만다린에 대한 이야기가 원작에서 웬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아이언맨의 수적인 만다린은 영화나 원작이나 우리가 아는 아이언맨이 사실상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젠 완전히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샹치의 숙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